안녕하세요. 복숭아 구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선 제 소개도 안 했더라고요. 많이 급했나봐요. 10월에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온 가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건지 날씨가 꽤나 쌀쌀해졌어요.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은 팽개쳐두고 남편과 둘이 다녀왔어요. 아이들만 두고 가도 괜찮을까 고민했더니 남편이 갈 수 있는 날 얼마 안 되니까 열심히 다니자고 하더라고요. 으쌰으쌰 해주니까 다른 생각 안 하고 즐기기로 했어요. 통하늘을 볼 수 있고 조용한 곳이라 뜨게 하기도 좋고 다녀오면 마음의 평화가 정립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털실타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태껏 올린 영상에 털실타래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분기별로 나오는 잡지잖아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털실타래는 9권입니다. 2024 가을호. 벌써 3개 정도 찜해뒀습니다. 앞표지 그리고 뒷표지. 이번에도 꽤 많은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차례부터 한번 볼까요? 미치오의 폴사이즈 니팅. 단추 얘기가 있네요. 한국어판에만 실린 것들이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한국어판. 한국에서 따로 더 실은 얘기들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에교니트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국어판에만 실린 것들이 꽤 있네요. 에교니트 요즘 꽤 인기죠. 이제 넘겨볼까요? 이번 호의 메인 주제는 젠더리스 니트입니다.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니트들이래요. 일본 도안으로는 아주 특별하게 3가지 사이즈로 실려 있다고 하네요. 요 니트는 아주 심플하고 요건 포인트 무늬와 색이 예쁩니다. 저는 목이 조금 받칠 것 같아서 패스. 가디건과 꽈배기 니트. 아픈 브이넥. 근데 등에는 꽈배기가 없어요. 조끼도 있고 성별과 나이 상관없이 모델들이 번갈아 입었네요. 저는 이 니트가 참 이뻐 보였는데요. 눈이 보배입니다. 가는 실일 것 같고 일단 실크네요. 뭘 잘 몰라도 눈은 높아요. 눈이 아주 보배입니다. 이쁜데. 자, 이 조끼도 깔끔합니다. 깨끗해 보이는 색상에 뻔하지 않은 무늬랄까? 뜰 때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설명해 보시면 가느다란 실로라고 시작되네요. 여러분도 저처럼 눈이 보배이시죠? 갈수록 눈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젠더리스라는 주제 아래 이렇게 다양한 니트들이 실려 있습니다. 깔끔해 보이는 디자인들이에요. 그럼 더 많은 분들이 떠주시지 않을까? 구경하는 재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미치오 작가님의 작품은 바지입니다. 저는 작가님 인스타에서 이 바지단 부분의 사진을 보고 바지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이 디테일이 스웨터 밑단인 줄 알았거든요. 무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떠야지 그랬는데 바지라서 푸시시. 코바늘 옷들이 실려 있고요. 이 몽족 자수를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멋지죠?
이런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될 텐데. 멋진 자수 작품들이 몇 개 더 있고요. 그 다음엔 실 소개가 있습니다. 제이미슨스 실이 보이네요. 파란 라벨. 언젠가 써보고 싶다. 할로윈 소품들이 보이고요. 파란 라벨인지 한 번 더 확인. 이 스웨터도 찜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흔한 꽈배기가 아니에요. 그냥 꼰 게 아니고 팔은 조금 오래 걸리겠네요. 색깔도 딱 제가 좋아하는 색이고요. 설명해 보니까 그렇네요. 간단한 꽈배기는 아닌가 봐요. 목이 조금 길어서 제가 뜬다면 목 부분을 좀 짧게 뜨고 싶어요. 그 다음에 보이는 이쪽 귀는 지금 체험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뒤가 이렇게 트여 있습니다. 이쪽 스웨터도 무늬가 엄청 살아있는 스웨터예요. 꽈배기 무늬와 얘는 건지, 그 다음에 청키한 실로 뜬 조끼도 있고, 이 왼쪽 가디건은 저답지 않게 화려한 색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다음에는 겨울맘 되면 보이는 아가일, 단추 소개가 있고요. 몇 군데 본데가 있네요. 그리고 가을 겨울 실 연구, 궁금한 실들이 보입니다. 요 실은 조금 궁금하네요. 몇 개 더 있고, 이 실은 다루마 실이랑 좀 비슷해 보여요. 애교니트 인터뷰입니다. 부산 스웨터, 그리고 부산 티도 있네요. 이거는 할아버지 가디건. 요 해파리 모양 열쇠고리는 코아코 이로이로에서 본 적 있어요. 작가님의 색감 센스가 부럽네요. 여기는 어쭈구리 작가님의 양말이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 양말에 이어서 스웨터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얀 카달로그가 있고요. 이번에는 국내 판매처들이 갖고 있는 실들이네요. 이쪽은 다루마 실들. 제가 다루마 실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코너, 에이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미의 노란색 실들, 청키한 실로 만든 이 가디건, 왼쪽 가디건의 주머니 좀 특이하죠? 메탈 삭꽃, 오카모토 선생님 아틀리에의 작품 2가지. 털실타래 속 작품들 뜬 게 실렸는데 저도 이 가방 시도했다가 포기했어요. 예쁜 것 같아요. 익숙한 아이디들이 보이네요. 저 혼자만 느끼는 친숙함. 이번에도 수편기 작품 2개가 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간 소개가 있고요. 바람공방 책들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이번에 일서로 직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뒤에 보이는 얘네들 중에서 제 눈에 쏙 들어온 이 스웨터, 바로 이 스웨터를 한번 떠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와치를 떠보려고 하는데요. 얘는 제가 갖고 있던 실 중에 이 다루마의 포클랜드 울이라는 실을 가져와 봤습니다. 쓰던 볼이라서 좀 홀쭉해요. 게이지를 한번 내보려고요. 다루마의 포클랜드 울, 울 80%에 알파카 20%입니다. 제가 알파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50g 85m로 길지는 않아요. 권장 바늘은 5.4에서 6, 색상 번호는 2번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아이 스웨터를 떠주려고 구매한 실이고요.
이렇게 스와치를 떠났어요. 이건 도안을 구매한 건 아니고 제가 무늬들을 배치해서 떴었는데요. 3가지 크기의 꽈배기들과 가운데는 이런 역삼각형 무늬를 넣어봤어요. 포클랜드 울은 부드러우면서도 무늬가 잘 살아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 볼 써보고 반해서 사뒀었어요. 이 스웨터를 뜨기에 굵기도 색도 적당해 보여서 스와치를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5.5mm 바늘로 아주 작은 스와치를 떠봤습니다.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무늬만 떴고요. 이 정도면 게이지를 내기엔 너무 작은 야매입니다. 무늬가 좀 독특하게 꼬아지는 무늬더라고요. 까다로운 무늬는 절대 아니고요. 손쉽게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이지 자체는 제 숫자가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도안대로 뜨면 조금 작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이에게 입힐 거라서 성인 44 사이즈 정도 되니까요. 부럽다. 원래 스와치는 가로 세로 15cm 이상을 떠야 해요. 그래야 양쪽 사이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부분의 사이즈를 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야매로 떠봤습니다. 한 무늬만 떴고요. 저는 여기에 그대로 이어서 6mm 바늘로 한 무늬를 더 떠보려고 해요. 이렇게 작은 스와치에서는 크기 차이가 거의 없겠지만 스웨터로 뜨면 그래도 몇 cm 차이는 나게 될 텐데요. 더 크게 뜨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편물의 느낌이 좀 더 느슨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번에 들은 얘기인데 손뜨개 편물도 유행이라는 걸 타서 요즘은 예전보다 좀 더 단단한 편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 실들도 라벨에 표시된 권장 바늘을 조금 줄여서 다시 표기하려고 하는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단단한 편물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얇은 바늘, 얇은 실을 쓰더라도 조금은 살랑살랑한 편물을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기성보처럼 단단한 걸 원한다면 같은 실을 쓰더라도 좀 더 작은 바늘을 쓰는 게 좋겠죠. 손땀이 간다는 전제하에요. 6mm 바늘로 한 무늬를 더 떠보고 2개를 비교하면서 어떤 편물의 느낌이 더 마음에 드는지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스와치를 마저뜨면서 이 포클랜드 울로 뜨던 스웨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요. 지난 겨울 큰아이의 주문을 받아서 스웨터를 하나 뜨고 있었는데요. 스웨터는 꽈배기가 제 맛이지만 너무 꽈백꽈백하면 안 된대요. 그 표현이 웃겼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왜 그 폴로 니트 있잖아요. 폴로 기본 꽈배기 니트. 그런 꽈배기는 싫다는 거죠. 좀 큼직큼직하면 괜찮대요. 본인의 취향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싫은 건 또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나요? 제가 딱 그런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여러 번의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꽈배기 3가지를 크기가 다르게 배치를 했는데요. 그렇게 배치하기까지 여러 번의 결제를 거쳐야 했어요. 무늬를 결정하고 앞뒤판 뜨고 그러고 나서도 좀 한참 걸렸습니다. 소매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결국 이렇게 저렇게 뜨다가 던져져 있었고요. 아마 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과감히 버렸을지도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필 받아서 실 정리를 했거든요. 쓰다가 남은 실들과 이제는 쓰지 않을 것 같은 초보 시절에 아무것도 모를 때 사뒀던 실들을 대거 정리했습니다. 가을이잖아요. 이제 또 새 실들이 나올 테니까 미리 정리를 해야겠더라고요. 예전에 콘사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대거 정리한 후론 처음이니까 몇 년 만이죠? 한 3년도 더 지난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 보니까 제가 다루마 실을 팩으로 많이 사뒀더라고요. 그 외에 라마나 코모도 많고요.
존 아르본 텍스타일의 데보니아도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손님색 실이 한 타르씩 있는 게 꽤 많아요. 그 실들을 어떻게 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여튼 이 애정하는 다루마 실들을 후딱 뜨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뜨고 있는 가디건들을 다 뜨고 나면 아마 이 다루마의 포클랜드 울로 큰아이 스웨터를 떠줄 생각이라 도안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털실탈에 입은 후에 마음에 드는 게 딱 보여서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이렇게 스와치를 떠두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는 음소거를 해서 들리지 않지만 아이와 대립 중입니다. 얼굴을 서로 바라보고 있진 않아도 등을 돌린 채로 대화 혹은 말다툼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중간고사를 하루 앞둔 아이가 시험 공부한다고 한껏 예민해져서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최근 소소하게 여유를 쌓아둔 덕분인지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나름 이성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10대의 아이와 얘기를 하다 보면 자주 싸우게 되는데요. 그럴 때 진짜 최대한 나 자신을 진정시키고 한 발 빼야 돼요. 저도 매번 성공하진 않지만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너랑 싸우자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너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어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죠? 영상을 편집하면서 지금도 셀프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우려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엄마는 너랑 싸워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처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고민할 때 옆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존재다.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라. 최대한 도와주겠다.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면 솔직히 얘기해라.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말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실천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계속 주문을 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얘기하는 엄마로서의 제 모습은 100% 제 모습이라기보다는 제가 되고 싶은 엄마의 모습인 거죠.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 같은 것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글이나 말로 꺼내놓으면 더 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이는 저는 어느 정도는 허구입니다.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느껴지신다면 그중 많으면 절반 정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냥 저의 이상일 뿐이에요. 다만 계속 되뇌이는 주문 같은 겁니다. 자, 다 떴습니다. 스팀에서 가져와 볼게요. 아래가 5.5mm, 위에가 6.0mm입니다. 당연히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둘 다 무늬는 예쁘게 잘 나왔어요. 위에 깍배기 부분에 구멍이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헐거운가 싶기도 한데 옆에 무늬는 둘 다 괜찮아 보여요. 계속 고민이 되는 걸 보니 둘 다 나쁘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 게이지상으로 옷이 좀 작게 나와야 하니까 그냥 5.5mm 바늘로 떠야겠네요. 자, 이제 스와치도 다 떠뒀고 바늘 사이즈도 결정했으니까 다음 프로젝트로 확정해 두고요. 저는 지금 뜨고 있는 가디건들을 마저 들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본격 겨울 스웨터를 뜨기 위해 준비 단디 해두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복숭아 구름이었습니다. 또 봐요. 안녕.